안녕하십니까. LS 머티리얼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이번 IR을 통해서 LS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와 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대한민국 전기전자 및 소재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LS그룹에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캡티브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LS그룹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룹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중 전기전자와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의 각 계열사는 해당 산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LS 머티리얼즈는 밸류체인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3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울트라 캐패시터를 제조하는 LS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두 번째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LS 알스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회사로 오스트리아의 하이사와 제이브를 통해서 설립한 하이엠케이가 있습니다. LS 알스코와 하이엠케이는 둘 다 알루미늄 압출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엠케이와 같은 경우는 EV에 보다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LS 알스코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LS 머티리얼즈가 LS 알스코의 지분을 100% 취득해왔고요. 최근에 설립된 하이엠케이의 지분도 66.6%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장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관련해서 LS전선은 2002년부터 뭔가 확실한 파워 솔루션을 하나 시장에 제공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로 UC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중형과 대형셀을 위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부품 같은 경우 전선의 주요 도체인 구리 외에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1973년에 최초로 알루미늄 사업을 진출을 하였고요. 1992년도에 지금의 모습, 즉 알루미늄 압출 사업을 하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합금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가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왔고 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 머티리얼즈 알스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블룸 SK 퓨어셀의 부품 공급 업체 선정이 됐고요. 올해 하이엠케이를 설립하는 등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S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인 울트라 캐패시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형과 대형 셀을 모두 생산하고 있고요. 이 중형 대형 셀을 이용한 모듈까지 생산해서 고객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셀과 모듈의 비중은 약 6대4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소재 부품은 LS 알스코에 생산하고 있고요. 전방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메인은 자동차 산업 쪽입니다. 이 중 중앙에 보이는 키스톤 같은 경우 LS 전선이 수주한 해저 케이블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직류 송전에 쓰이는 해저 케이블의 도체를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현재 LS 알스코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캐패시터 같은 경우 되게 생소할 수 있는 2차 전지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와 구분을 해보면 중앙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저장 용량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지만 출력값이나 충방전 시간, 그 다음에 수명, 효율, 그 다음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안정성, 저온 특성 모든 측면에서 울트라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활용한 저희 3대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기에 쓰입니다.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터빈 블레이드에 피치 컨트롤이라는 걸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풍력 발전의 대세는 해상 풍력 발전입니다. 그 경우 그 피치 컨트롤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납축전지를 썼었는데요. 해상 풍력의 경우 배를 타고 나가서 요즘 터빈 용량이 커지면서 타워가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그럴 경우 배를 타고 가서 200m로 올라가서 납축전지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고요. 이거를 울트라 캐패시터로 대체할 경우 전체적인 수명이 10년에서 15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풍력 발전기 신규 물량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윈드팜을 운영하고 계신 운영자 쪽에서도 납축전지를 울트라 캐패시터로 교체하시는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 비중에서도 풍력 발전을 100으로 봤을 때 반 정도가 신규 물량이고 반 정도는 교체 물량입니다. 두 번째 주요 매출처로 UPS, 즉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울트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출력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전해동박 공장 이런 데처럼 아주 정밀한 기계를 순간 정전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울트라 캐패시터가 UPS의 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출처는 AGV, 즉 무인 운반 차량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물류 생기고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AGV의 채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AGV의 특성상 정해진 장소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울트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충전된 전원을 이용해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물건을 상차 또는 하차하는 동안 충전이 끝나게 됩니다. 즉 24시간 별도의 충전 없이 무인대차 AGV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온 물류 창고, 즉 농수산물과 같은 그런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 영하 20도 이하의 굉장히 저온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영하 20도 정도의 저온이 되면 용량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지만 울트라 캐패시터는 영하 40도까지 효율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 AGV의 전원으로 UC를 급속히 채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소재 부품입니다. LS 알스코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주조에서 완제품까지 일괄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에 표시된 대로 PACB 코팅 튜브나 단조 부품 소재의 경우에 국내 완성차 업체의 독점 공급자로서 명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설립한 하이 MK 관련 사항입니다. 하이사는 1939년부터 알루미늄 압출 사업을 시작한 오스트리아에 본거지를 둔 회사이고요. 22년 기준으로 매출이 약 1.3조, 그 다음에 주요 고객으로는 벤츠, BMW,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세계 유수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주요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2월에 JV 어그리먼트를 맺고요. 올해 7월 달에
하이MK, 즉 하이 머티리얼스 코리아를 JV로 설립하였습니다. 하이MK에서 생산할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팩이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요. 외부 충격으로 보호를 받아야 화재 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양쪽에는 사이드실 또는 실 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레임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품은 방금 설명드린 데서 알 수 있겠지만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충격 흡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하부의 가장 오른쪽에 크래시박스라는 부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래 위에 이제 검정색 원판은 시험 장치이고요. 중간에 실제 하이사의 그 크래시 알로이를 압축 테스트한 사진이 보이는데 이렇게 주름이 고르게 잡히면서 압축이 돼야 이 알루미늄 압출제가 충분한 충격을 흡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불행히도 시중에 나와 있는 알루미늄 압출제들은 이렇게 주름을 형성하면서 압축이 안 되고 중간이 터져 나갑니다. 즉 충격 흡수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하이가 가진 앞선 기술력을 활용해서 25년도부터 국내에 그동안 없었던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강도가 아주 강한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산 인프라입니다. 울트라 캐패시터의 경우 저희가 안양과 군포에 1공장, 2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 부품 부문은 구미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S 알스코가 이미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에 부지에 지금 현재 하이MK 공장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다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공장을 나란히 둠으로써 생산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최적의 효율을 나타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알루미늄 사업 같은 경우에 내수를 기반한 사업이라면 울트라 캐패시터는 수출 물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22년 기준 해외 매출이 약 85%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파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북미 유럽 매출이 19년에 29%에서 22년에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북미 유럽에 저희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특히 유럽 고객들의 경우에 울트라 캐패시터의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미 유럽 고객들이 저희 제품의 고부가 제품을 채택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영 실적입니다. 울트라 캐패시터의 CAGR이 약 30% 나타나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 부품 쪽의 CAGR도 약 25%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장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투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LS 알스코가 이렇게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역시 기술 경쟁 우위 부분입니다. 먼저 울트라 캐패시터를 말씀드리면 왼쪽의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원가 경쟁, 가격 경쟁 시장인 소형 셀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부가가치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는 중형 셀과 대형 셀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셀과 대형 셀 같은 경우에 보다 높은 전력 효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된 기술이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축적된 기술을 저희가 약 168건의 특허로 사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의 한 가지 예가 오른쪽에 있는 CTC, 즉 셀-투-셀 모듈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과 셀을 직결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함으로써 기타 부스바나 전선이 필요 없는, 그래서 작업성도 50% 이상 감소되고 그 다음에 방열 효과도 20% 늘린, 그 다음에 아주 컴팩트한 구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는 당사 특허를 이용한 모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그 다음에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풍력, UPS, AGV, 그 다음에 운송 중장비, 피크 전력까지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UPS 쪽에 ABB나 지멘스 같은 경우 중전기 업체 세계적인 탑티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 제품의 신뢰성을 믿고 지금 현재 100% 저희 제품만 사용해 주시는 고객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울트라 캐패시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소재 부품 쪽입니다. LS 알스코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합금 신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AA로 시작하는 세 가지 합금 번호가 있는데요. 이 합금 번호를 얻으려면 기존에 나와 있던 합금 대비 뛰어난 특성이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의 사업적인 성과가 증빙이 되어야 이 합금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AA 8031이 가장 최근에 획득한 합금 번호가 되겠고요. 이 합금 같은 경우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류를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특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해서 개발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하이라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 성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울트라 캐패시터 시장은 CAGR 평균 25%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가장 수요가 많은 소형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형 대형을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중대형만 따로 뗄 경우 CAGR은 30%가 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한 CAGR을 견인하는 두 가지 전방 시장이 오른쪽에 있는 대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동화고요. 아시다시피 풍력 같은 경우 2040년까지 약 10배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화 같은 경우 아까 저희의 주력 제품 중에 UPS나 AGV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포함한 시장이고 전기차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소재 부품입니다.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배터리 팩 자체의 중량이 굉장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차체 중량이 2톤을 넘는 일이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대형 SUV, 전기 대형 SUV 같은 경우 3톤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차량 경량화가 필수 트렌드고요.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실효성이나 가성비 등을 봤을 때 알루미늄이 최적의 물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LS 알스코의 알루미늄 매출 비중 중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2%로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트라 캐패시터의 아까 그 매출 성장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성장을 견인하는 시장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동화라고 했었는데요. 저희 매출을 살펴보면 전동화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UPS, 특히 AGV의 경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별 매출 추이인데요. 우리가 중대형, 그 중에서도 더 고부가 가치인 대형 울트라 캐패시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을 분석을 해봐도 대형 셀과 그리고 대형 모듈의 CAGR이 각각 103%, 64%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매출 증가 및 이 금액의 증가는 당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고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을 판매해온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사업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소재 부품 쪽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화 추세에 따라서 매출 자체가 견고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단에 표시된 캡티브 매출과 그 다음에 독점 공급 시장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LS 알스코의 모회사가 LS 전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적 케이블 도체로 들어가는 키스톤, 그 다음에 산악 지역의 송전 선로에 이용되는 내열 전선 등이 저희 캡티브 시장이 되겠고요. 매년 15에서 20%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모회사인 LS 전선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 정도의 독점 공급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두 제품이 중요한데 PACB 코팅 튜브와 그 다음에 ABS 블럭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ABS 블럭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도 최상위의 안전 부품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년 넘게 고객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의 캡티브 시장, 그 다음에 30%의 독점 공급 시장 합쳐서 거의 반 정도의 매출이 항상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가 LS 알스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속성장 모멘텀입니다. 먼저 울트라 캐패시터에 대한 사항인데요. 풍력 발전과 AGV 이미 말씀드렸고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을 달리는 트램, 그 다음에 중장비 업체에까지 울트라 캐패시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시장이 전력 품질 시장인데요. UPS가 단지 전기가 끊어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전력 품질은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 그리고 햇볕의 강도가 수시로 변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튜닝해주는 역할을 울트라 캐패시터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회사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3대 매출처인 풍력, UPS, AGV 외에 네 번째 주요 시장으로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루미늄 소재 부품 쪽입니다. 먼저 배터리 셀 프레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는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셀 모듈 팩으로 가던 데서 지금 셀 투 팩이 일반화돼 가는 추세고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각형 셀의 경우 굉장히 긴 형태로 제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외 약 3개사와 이런 각형 셀의 셀 프레임 관련해서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용 알루미늄 튜브인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카파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동가가 10,000불을 한때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동 공조 배관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구리를 썼었는데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LS 알스코 같은 경우 여기 사진에 캐필러리 튜브처럼 내부 직경 0.7mm의 아주 고정밀 튜브까지 압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전 모사에서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수주를 해서요. 올해까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소 연료전지 부품은 제가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신규로 일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이 네 가지는 차세대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제품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 MK의 제품은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준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이의 모든 생산 공정과 기술을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국내에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하이사의 경우 알루미늄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 즉 ASI 인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이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로 할 경우 저희가 이 ASI 인증을 받아놓은 라인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라인을 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급할 제품 자체가 아까 아주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고강도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은 자동차사의 스펙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공급사들이 그 스펙을 미처 제대로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내 완성자 업체가 지정하고 있는 그 규격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저희가 하이엠케이를 통해서 최초로 2025년부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혁신 제품 중에를 소개드리면 울트라 캐패시터의 일체형 모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셀 투 팩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개념을 울트라 캐패시터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앙의 분홍색 부분이 셀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기존 모듈 대비 오른쪽의 일체형 모듈의 경우에 셀 면적이 훨씬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듈 안에 셀을 직접 구성할 경우에 부품수나 공정수를 각각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그 개념의 울트라 캐패시터를 저희가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세대 제품은 리튬이온 캐패시터인데요. 아까 특성 비교하는 데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우수한 특성 하나가 용량과 에너지 밀도 값이었는데요. 요거까지 울트라 캐패시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리튬이온 캐패시터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울트라 캐패시터의 통상 전위값인 3V에서 리튬이온을 씀으로써 4V 정도의 기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기차 확대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 인프라죠. 그 중에 초급속 충전 인프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ESS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요 LIC가 붙음으로써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1 GS 커넥트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전력 품질 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울트라 캐패시터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전력공사와도 이 LIC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전력 개통 안정화하는 국제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체화 제품과 요 LIC 같은 경우 이미 프로토타입은 완성이 다 돼 있으며 내년까지 양산 기술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수소 연료 전지 관련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가 하나의 법령으로 다 묶여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CHPS, 즉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수소 연료 전지 쪽이 제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연료전지 관련해서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SKENC가 2년 전에 블룸 SK 퓨어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희 LS 알스코는 이 회사로부터 1차 벤더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탈황 설비의 경우 이미 인증을 받아서 블룸 SK에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전력 변환, 그 다음에 파워 모듈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인증을 끝내고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면 LS 머티리얼즈가 3개 회사로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LS 알스코의 경우 아까 캡티브 시장과 독점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케이, 그 다음에 머티리얼즈의 차세대 성장을 위한 신제품 2가지 그런 성장 동력이 추가로 붙으면서 훨씬 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성장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